일본 최고의 명문대인 도쿄대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하기만 하면 탄탄대로가 보장된다는 신의 직장. 일본 최대의 광고회사 댄스에 입사한 24살의 다카하시 마츠리. 그녀는 빛나는 미래를 약속받은 그야말로 완벽한 엘리트였죠. 하지만 입사 후 정확히 9개월이 된 크리스마스 아침, 그녀는 회사 기숙사 바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비참하게 부서져 버린 한 소녀의 이야기. 도대체 그 화려한 대기업의 문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마쓰리의 삶은 시작부터 그리 순탄치 않았어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자란 속 깊은 딸이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마쓰리의 인생 목표는 오직 그것 하나였죠. 밤낮 없이 책과 씨름한 끝에 일본에서 수재들만 모인다는 도쿄대학교 문학부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대학 시절 마쓰리는 그야말로 만능이었어요. 수려한 외모에 활달한 성격, 주위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밝은 에너지까지 가졌거든요. 그런 그녀가 2015년 4월 일본 취업 준비생들의 로망이자 업계 1위인 광고 대행사 댄스의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을 때 온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연봉, 명예, 사회적 지위까지 모든 것을 거머쥔 순간이었죠. 드디어 엄마에게 효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쓰리의 가슴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딱 한 달뿐이었어요. 입사 후 대대적인 연수를 거쳐 2015년 10월 마쓰리는 인터넷 광고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 비즈니스국으로 정식 발령을 받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 시기는 댄스가 전사적으로 디지털 광고 사업을 급격하게 확장하던 때였죠. 회사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겠다며 공격적으로 수주를 늘렸지만 실무를 감당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신입사원이었던 마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 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예요. 본래 담당하던 증권회사의 광고 웹사이트 제작뿐만 아니라 전혀 연관이 없는 수많은 잡무와 모니터링 업무까지 모조리 그녀의 어깨에 얹어졌습니다. 출근은 오전 7시. 하지만 퇴근은 다음날 새벽 5시였습니다. 하루에 고작 한두 시간 겨우 눈을 붙이고 다시 출근하는 지옥 같은 일상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죠. 회사가 정한 법적 연장 근로 한도는 한 달에 70시간이었지만 실제 그녀가 소화해야 했던 초과 근무는 월 13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과로 속에서 마쓰리의 그 밝던 미소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지워지고 있었어요. 진짜 위기는 댄스라는 거대 기업이 가진 잔인한 조직 문화와 만나면서 심화되었습니다. 댄스에는 제4대 사장인 요시다 히데우가 1951년에 직접 만든 전설적인 사원이자 행동강령, 귀신 17기라 불리는 사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광고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독한 프로 정신을 강조한 문구들이지만 이 중에 한 번 붙잡으면 죽어도 놓지 마라,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훗날 이 신입사원을 과로사로 몰고 간 주범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튼 이러한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선배와 상사들의 무자비한 언어폭력이 마쓰리의 영혼을 철저하게 갉아먹기 시작한 거죠. 상사들은 수많은 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너 같은 신입사원이 하는 야근은 회사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머리가 나쁜 거냐, 일을 안 하는 거냐. 부스스한 머리, 충혈된 눈으로 출근하지 마라. 그리고 남자 상사로부터는 너는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라는 성희롱적 발언들도 들어야 했죠. 게다가 회사는 법적인 감시를 피하고자 잔인한 꼼수를 부렸어요. 사내 시스템에 기록되는 출퇴근 타임카드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강요한 것이죠. 실제로는 새벽까지 야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임카드에는 주 50시간 이하로 일한 것처럼 조작해야 했습니다. 육체는 이미 한계를 넘어 부서지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아주 쾌적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고립된 밀실이 만들어진 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쓰리는 버텨냈습니다. 아니 버텨내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죠. 그녀는 도쿄대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엄마를 실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으로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갔어요. 주위 동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일 잘하고 씩씩한 대기업의 에이스 직원이었습니다. 회사의 실적은 날이 갈수록 치솟았고 마쓰리가 속한 팀은 매일 엄청난 성과를 기록하며 댄스의 전성기를 이끌었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던 유일한 창구인 트위터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우울증에 늪에 빠진 고인은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인데 온몸이 떨린다. 자고 싶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는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출근해야 하는데 정말 죽고 싶다. 엄마 미안해.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
라는 철저한 비명이 매일 밤 비밀스럽게 업로드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안락사를 시켜달라는 글까지 올라올 정도로 화려한 전성기 이면에는 갉아먹힐 대로 갉아먹혀 뼈대만 남은 한 인간의 절규가 숨어 있었던 거죠. 결국 비극은 모두가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2015년 12월 25일 마쓰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들은 뒤 엄마 고마워. 일도 인생도 너무 힘들어.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채 자신이 머물던 댄스의 기숙사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향년 24세. 사내 발령을 받은 지 겨우 9개월 만에 벌어진 참극이었죠. 이 사건은 일본 사회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댄스 측은 처음엔 개인의 멘탈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유족과 변호인단이 고인의 트위터 기록과 실제 회사 컴퓨터의 로그인 기록을 대조하며 회사의 추악한 타임카드 조작 실태를 낱낱이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결국 일본 검찰과 고용노동청이 댄스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감행했고 법원은 댄스 법인의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엄청난 파장으로 인해 댄스의 최고 경영자였던 이시이 다다시 사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불명예스럽게 사퇴해야 했죠. 일본 정부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주 52시간 근무제와 과로사 방지 규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댄스의 사원이었던 귀신십 측은 사건 이듬해인 2026년 12월 65년 만에 전면 삭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원 자체가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악습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로 남게 된 셈이었죠. 하지만 법이 바뀌고 사장이 물러난들 꽃다운 나이에 세상과 등진 마쓰리는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비극이 2015년의 일본 혹은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여전히 수많은 직장인들이 과로와 업무 압박 속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화려한 대기업의 간판이나 전문직이라는 수식어 뒤에 숨겨진 잔인한 구조가 한 인간을 어떻게 막다른 길로 몰고 가는지 다카하시 마쓰리의 짧았던 삶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겁고 슬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